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5.1.1 버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이거를 5X라고 하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5X로 업데이트 되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다 이미 되셨겠죠? 다시 한번 5.1.1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할게요. 여기 갤러리 화면에서는 변한 게 없고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크린 크기로 캔버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동작 기능 중에 추가해 보시면 원래는 저희가 여기에서 사진 삽입을 되게 많이 했죠. 뭐 촬영해서 넣을 수도 있고 파일을 불러와서 넣을 수도 있었는데 보통 사진을 삽입해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고 레이어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삽입된 이미지라는 레이어가 생기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새로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왼쪽으로 슬라이드하면 비공개 사진 삽입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비공개 사진으로 삽입을 하면 똑같이 사진은 삽입이 되는데 여기 레이어 보시면 비공개라고 들어와요. 이렇게 비공개로 사진을 삽입할 때 좋은 거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서 타임랩스로 비디오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레이어에다가 이런 식의 이미지를 그렸어요. 작품이라고 치고 이런 작품을 그리다가 내가 뭔가 참고할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미지를 사진을 삽입을 이렇게 했죠. 보시면 이 이미지가 삽입한 이미지라고 레이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고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보통 얘를 삭제를 하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완성된 그림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가끔 하시는 SNS에 타임랩스로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디오에 타임랩스 비디오 내보내기 전체 길이 이거를 비디오를 저장을 했고요.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지금 되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기 이미지를 내가 불러왔었던 것까지 다 비디오에 들어갔잖아요. 비공개로 사진을 삽입을 하면 이 사진 레이어가 영상에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새로운 캔버스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추가의 사진 삽입하기를 비공개로 불러왔어요. 이렇게 불러왔고 이제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대고 그렸다. 이렇게 그렸고 삭제를 했어요. 이상한 이미지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타임랩스로 내보낼 거예요. 비디오에 타임랩스 비디오 내보내기 전체 길이 비디오 저장 다시 사진 앱에 들어가면 지금 보시면 불러왔던 사진이 비디오에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보시면 전혀 안 보여요. 이에 비해서 첫 번째 만들었던 타임랩스는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사진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방금처럼 비공개로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타임랩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혹시 사진 불러와서 대고 그리는 작업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공개로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타임랩스로 안 내보내면은 상관없는 작업이긴 하지만 자주 타임랩스 비디오 내보내는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기능이에요.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 새롭게 바뀐 걸 한번 봐볼게요. 왼쪽 상단에 마술본 버튼 누르면 조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여기 보시면 색조채도 밝기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여기 있는 메뉴들은 픽셀 유동화랑 복제를 제외하고 다 옵션이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똑같은 옵션이 뜨죠? 레이어랑 펜슬이라는 옵션이 뜨고요. 색조채도 밝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로고 있는 레이어 5를 선택을 했어요. 색조채도 밝기 레이어를 눌러서 하단의 그래프를 움직이면 이쪽 부분이 색이 변하죠? 근데 만약에 색조채도 밝기에서 펜슬을 선택을 하면 반쪽만 한번 해볼게요. 반쪽만 이렇게
하고 정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가미 툴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좀 더 편하게 레이어를 보정을 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옵션은 모든 조정 메뉴에서 다 가능하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는지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효과를 어떤 레이어의 어느 부분에 줄 건지 그것만 정확히 정리하고 가시면 여기 사용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번에는 가우시안 효과를 써볼게요. 레이어 6번을 선택을 했고요.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김 나는 거랑 제가 적어놓은 이 문구가 있는 레이어예요. 여기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눌러보면 레이어를 했을 때 슬라이드 해죠. 좌우로 슬라이드해서 효과를 주는 거고, 그러면 레이어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 이 두 덩어리가 다 흐려지잖아요. 근데 나는 이 김 서린 부분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원래는 올가미 툴을 선택해서 얘만 따로 잘라서 했었는데 이제는 펜슬 기능이 되니까 흐림 효과 누른 다음에 펜슬,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흐림 효과가 60%죠? 여기에서는 손가락으로 슬라이드해서 정도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 같은 레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한 이 부분만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 효과를 주고 있을 때 비어있는 공간을 터치를 하시면 이런 식의 메뉴가 떠요. 그래서 취소를 하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눌러서 초기화라던가 미리 보기도 가능하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미리 보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적용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이 메뉴, 터치해서 뜨는 메뉴 기능도 기억하시면 되고, 올가미 툴 사용 없이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기능,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조정 부분에 있는 것 중에 조금 새롭게 생긴 게 변화도 맵이라는 건데요. 얘를 눌러서 레이어를 지금 레이어에서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아래쪽에 약간 그라데이션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해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들어오는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보이시죠?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 부분을 눌러서 색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 추가된 거를 터치하면 컬러도 바꿀 수가 있고요. 얘를 삭제하려면 꾹 눌러서 삭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러의 그라데이션, 뭔가 색상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원하는 컬러를 골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도 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지금 적용한 것 같은 부분적인 변화보다는 그림 전체 톤을 변경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기능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만든 변화도 맵은 여기 한글 부분 이름을 눌러서 다른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완료. 새로 만든 변화도 맵은 꾹 눌러서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조정 부분에서 노이즈 효과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다 조금씩 만져보시고요. 여기 효과가 꼭 숫자가 올라가 있어야지 미리 보기가 가능하니까 이 파란 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른 레이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컵 레이어 선택을 했고요. 빛 산란이라는 효과를 눌러서 레이어 터치. 지금 여기 파란 바가 없죠? 슬라이드해서 조금 올려주시고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런 느낌의 효과고요. 비어있는 공간 터치해서 취소. 이번에는 글리치 레이어로 적용을 해서 또 파란 바가 없죠? 살짝 움직여서 어떤 효과인지 보시고 정도도 정해주시는 거예요. 종류도 바꿀 수 있고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하프톤. 이번엔 펜슬로 해볼게요. 여기 파란 바가 보이죠? 이 정도로 일단 해놓고 여기 아랫부분을 하겠다.
지금 이거는 제가 모노라인 브러쉬가 선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큰 브러쉬, 뭐 에어 브러쉬 같은 거 그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어떤 느낌인지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슬라이드해서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옛날에 팝아트 했었던 거랑 조금 비슷하죠? 비어있는 공간 터치해서 취소. 이번에는 색 수차 레이어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 보시면 파란 바가 없어요. 얘를 슬라이드해서 파란 바를 올려주시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확인을 하시면 돼요. 다시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초기화. 그러면은 여기 조정 부분은 한번 살펴봤죠? 어차피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내가 효과를 주고 싶은 레이어를 잘 선택을 하고 효과를 눌러서 레이어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 레이어 안에서도 내가 어느 한 부분만 효과를 주겠다 하시는 분은 펜슬을 선택해서 효과 적용할 부분을 칠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생긴 기능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색상 채우기 기능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지금 이 초록색 원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색을 채울 때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컬러를 가져다가 색을 채우죠. 근데 이제는 팔레트에 있는 색을 바로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여기 컬러를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섹션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도 어차피 여기에 컬러가 적용이 돼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선택을 하고 손을 여기까지 올렸다가 끌어오고 했었어야 됐죠. 근데 이제는 팔레트에서 바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팔레트가 다 보이죠? 원하시는 컬러를 꾹 눌러다가 이렇게 색을 채우시는 거예요. 꾹 눌러서 이렇게 여기 팔레트에 선택해서 이쪽에서 끌어다 쓰는 것보다 여기에서 바로 옆으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정말 좋아진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팔레트 얘기가 나온 김에 팔레트도 한번 볼 건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다른 사람이 팔레트를 공유하는 거를 가져다가 놓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새로 팔레트를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팔레트를 바로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면 다른 어플을 써서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 누르시면 내가 고른 사진 속에서 컬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방금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팔레트고요. 이게 아쉬운 게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경우에는 바로 팔레트 화면이 보이는데 이미지로 가져온 거는 아무 말도 없이 바로 팔레트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카메라로 새로운 작업을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어떤 식으로 팔레트가 만들어질지 미리 보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찰칵 이런 식으로 팔레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팔레트가 싫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가 이 색상 채우기 다음으로 제일 좋았던 업데이트 기능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 기능이에요. 여기 캔버스에 보시면 레퍼런스라고 생겼죠? 얘를 눌러서 새로운 창이 하나 떴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그릴 때 스플릿 뷰로 왼쪽에다가 사진 앱을 켜놓거나 혹은 사파리를 켜놓고 이미지를 보고 그렸잖아요.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이즈 줄일 수도 있고 이 캔버스라고 써있는 거는 이 캔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전체 화면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대돼서 그렸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보려면 또 이렇게 축소해서 전체를 보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 레퍼런스 창이 생겨서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림이 보이는지 미리 보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확대도 가능하고요. 축소도 되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작업에 따라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여기에 둥둥 띄워 놓는 거죠. 불러와서 이 이미지를 약간 참고해서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거나 회전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하고 보고 그리죠. 보통 이렇게 참고를 해서 그리게 되는데 옆에 이미지를 따로 불러온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이동이 가능하니까 훨씬 편하게 작업하시기 좋은 기능이고요. 여기에서 또 좋은 거는 레퍼런스 이 이미지에서 색깔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그릴 때 이미지에서 꾹 클릭해서 컬러를 가져오죠. 레퍼런스 창에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꾹 눌러서 여기에 활용을 하시면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이 얼굴 기능은 저는 잘 사용 안 할 것 같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를 보시고 애기 얼굴이 있다고 치면 여기 애기 얼굴을 갖다 놓으면 내가 그린 이미지를 애기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느낌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그린 게 여기 애기 얼굴에 그려졌죠? 약간 뭐 재미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스크라던가 얼굴에 관련된 뭔가 디자인 작업이라던가 뷰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뭐 컬러 매치하거나 이런 작업에 쓰시기에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얘를 끄면 이렇게 방금 얼굴 레퍼런스 페이스 페인팅이 되는 이 기능을 쓰고 나면 캔버스의 배경 색상이 레이어가 자동으로 꺼지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레이어를 다시 이렇게 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된 기능 중에 하나인 본인의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퀵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설정에 가셔서 제스처 제어에 이 퀵 메뉴가 어떤 제스처로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제일 첫 번째 걸로 활성화를 시켜놨거든요. 이 퀵 메뉴는 저는 여기를 터치해서 쓸 수 있게 했죠.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퀵 메뉴가 뜨는데 이 가운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6개의 액션을 꾹 눌러보시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평으로 뒤집기를 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뒤집기가 가능하고요. 다시 뭐 다른 메뉴 중에 레이어 패널 열기라는 기능을 넣어놓으면 레이어 패널이 열리죠. 그래서 퀵 메뉴를 이용하면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작업 환경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 가운데 버튼 눌러서 또 플러스 눌러서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액션으로 해놓으면 좋은지 그런 거를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터치해서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만약에 애니메이션 만들 때 쓰는 거다 해서 만들었죠. 지금 액션이 다 하나도 없어요. 이때 꾹 눌러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트 키고 뭐 알파 채널 잠금, 이전 프레임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만들 때 많이 쓰는 기능들을 넣어놓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브러쉬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 모노라인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퀵 메뉴로 들어가서 빅토리아풍 브러쉬를 선택을 하면 이런 브러쉬가 알아서 빠르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텍스트 기능인데요. 텍스트 추가 기능은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이 아이패드 OS 14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이 생겼잖아요. 이 기능을 쓰시려면 아이패드 설정에 들어가셔서 애플 펜슬, 그다음에 손글씨 입력을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영어만 인식을 해서 저는 쓸 일이 별로 없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놨거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열어서 타자를 치는 곳에는 다 이렇게 펜슬로 써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능이 이제 프로크리에이트에도 들어가게 된 건데 여기에서 추가에 텍스트 추가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뜨죠. 얘를 일단 지우고 여기서 영어로 쓸게요. 그러면은 바로 손글씨를 인식을 해서 텍스트가 삽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스타일 변경하는 거는 폰트 이름 부분을 누르시면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안 본 게 있어서 이 올가미 툴 부분을 볼 건데요. 다른 거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색상 채우기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 기능은 레이어는 새로 만들어서 할게요. 색상 채우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타원을 그리면 이 컬러가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하면 이 컬러가 또 바로바로 채워지면서 도형이 삽입이 되는 거고요. 특이하게 이 올가미 툴로 해서는 색상이 안 채워져요. 그리고 한번 선택했을 때 같은 컬러가 똑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다른 컬러를 넣고 싶으시면 다시 레이어를 선택해서 다른 컬러를 넣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2번에서 타원 색상 채우기 해볼게요.
이렇게 적용을 시켰고 다른 레이어 선택하고 다른 컬러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작업이 없긴 없었지만 혹시 여러분이 하시는 작업 중에 이렇게 되면 훨씬 편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 이동하거나 변형할 때 쓰는 툴이죠. 이거를 눌러보시면 스냅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대 바가 원래는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 이쪽에 하나가 더 생겼죠. 여기 초록색을 움직여서 회전을 하면 15도씩 탁탁 걸리는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은 90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에 선택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박스를 회전시키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자석이었는데 스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여기 눌러보시면 자석이랑 스냅이랑 다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드디어 이제 캔버스 중앙을 알려주는 기능이 생겼죠. 보시면 파란색 라인도 보이고 중간중간 노란색 라인도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캔버스 중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제일 최대로 해볼게요. 최대로 했을 때가 제일 미세하게 움직이고요. 이거를 조금 적게 하면 조금 픽셀 단위가 크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최대로 하는 게 더 편하겠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이즈 줄일 때 원래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 사이즈 너비랑 높이가 다 보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 사이즈가 2700 픽셀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줄이면 1067 픽셀 뭐 이렇게 보이니까 훨씬 더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포토샵에 있는 그 롤러 기능이 없는 대신에 이런 게 생겼으니까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5X의 큰 변화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브러쉬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